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5일 여의도 펀드매니저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예상보다 고용시장이 좋게 나온 거죠. 네, 고용시장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좋게 나오면서 시장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살짝 또 꺾는 그런 모습. 체인지 그레이스 앤 크리스마스라고 CGNC 보고서에 의하면 11월 기업 감원 계획은 7만 1,321명으로 전달 대비 절반 수준까지 축소됐다. 다만 11월 기준 연간 누적 감원 계획은 2022년 이후 3년 만에 최대 수준을 나타냈지만 이번 보고서는 11월 감원 계획을 보면은 좀 많이 줄었다. 또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상당히 개선된 모습을 나타냈죠. 19만 1000명, 2만 7000명이 줄은 거죠. 네, 여기에 실업률도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이 추정한 실업률도 4.44%로 한 달 전에 4.46% 대비해서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세 가지 이제 고용지수를 보고 FOMC 9일에서 11일 사이에 있는 FOMC를 추정을 해보는데 살짝 더 회의감이 좀 드는 모습, 금리 인하를 정말 할까? 이런 회의감. 네. 또 월스트리트에서는 케빈 해시, 새로운 FOMC 회장으로, 패드 위원장으로 지명될 케빈 해시에 대한 약간 의구심. 얘가 정말 금리 인하를 강력히 끌고 가고 능력이 되는 건가에 대한 의구심. 여기에다가 특별한 모멘텀 없이 연말 빅7의 모습이 먹고 터지고 뭐 큰 움직임 없이 박스권에 갇혀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며 오늘 주가는 전반적으로 하락 마감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한 모멘텀이 없었다. 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다우는 0.27, 나스닥은 마이너스 0.05, S&P 500은 0.1 크게 빠지진 않았지만 전부 다 이제 하락에 멈춰 있는 모습. 하루 장중에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아주 변동성이 심한 작은 변동성이지만 플러스 마이너스가 심하게 나타난 불안정한 모습을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일중 그래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시장 주요 뉴스 한번 봅시다. 미 3대 지수 보합권 등락, FOMC 회의 경계심리. 미국 아까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 이야기했죠. 19만 1000가, 3년 만에 최저다. 미 상품 선물거래위원회 현물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미 상원 엔비디아 AI 칩 중수출 전면 차단 추진.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늘 엔비디아 진영이 소폭 상승을 했네요. 메타버스 예산 30% 삭감 예산을 삭감하니까 주가가 오르는 모습. AI 서비스를 강하게 이어서다. 마이크로소프트 정부나 기업용 오피스 구독 가격을 인상하겠다. 개인이 아니죠. 네, 이런 것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금일 주요 금융지표 및 주가 추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러는 소폭 강세죠. 98.957, 원달러는 1474원, 다시 1470원을 넘어가는 약세의 모습. 엔달러는 154.99, 소폭 강세. 엔화가 이제 더 이상 약세로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원화가 엔화나 위안화의 모습을 많이 쫓아가는데, 오늘은 우리 원화만 약세로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WTI는 1.14% 상승 59.62달러. 금은 0.06% 상승 4,235달러. 미 국채금리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2년짜리 3.531, 4.5bp 상승을 했고요. 10년짜리는 4.109, 네, 5.1p. 결국 고용지표 지수가 좋게 나오면서 금리를 상승으로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9일에서 10일, 그 다음에 10일 날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꺼지는 그런 모습이 시장 전반에 악재로 작용했다. 또 현물 금리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파벳은 마이너스 0.94에서 0.74 정도 뭐 들락날락 하는 것 같아요. 네, 테슬라는 살짝 다시 플러스로 들어왔었습니다. 네, 테슬라 어제 좋았는데 오늘 추가 상승하는데도 힘이 딸려 보이는 모습. 제가 어제 우리 유튜브에서도 테슬라가 제일 좋아 보인다. M7 중에서는 테슬라를 좀 사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로봇주의 미래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 같다. 내년 1월에 있는 미국 CES 가전 박람회에서도 모든 게 로봇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카페에서도 우리 테슬라의 진화를 좀 보여줬는데 이제는 로봇이 완벽하게 사람 달려가는 것처럼
네, 옵티머스가 달려가는 모습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로봇의 빠른 진화가 테슬라의 새로운 먹을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추가 상승이 전망됩니다. 네, 엔비디아는 1.6% 상승 182.46.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아마 젠슨 왕이 뭐 TV 프로그램 나와서 이제 대담에 출연을 했는데 거기서 전력난이 있다. 기존 지속적으로 GPU는 HBM이 부족하다. 반도체가 부족하다. HBM의 상승 트렌드를 의심하면 안 된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강한 자신감이 엔비디아를 끌어올리는 게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라클도 2.52% 상승 212달러. 아, 이거 빨리 300달러 해보겠으면 좋을 것 같아요. 브로드콤 마이너스 0.01, 팔란티아 0.19 상승, 애플은 마이너스 1.85, 마이크론은 3%. 네, 이 고객용 반도체 칩 판매를 금하고 뭐 B2B 쪽으로 집중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뭔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문제가 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주가가 오늘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인텔도 7% 넘게 하락을 했네요. 네, 인텔 하락 이유를 찾아보니까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없고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 애널리스트들의 경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일본 올가 애널리스트들이 너무 급하게 올랐다, 빨리 올랐다, 이런 고평가에 대해서 펀더멘탈이 과도하게 반영됐다. 이런 것들. 다음에 네트워킹 부분에 검토.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인텔의 네트워킹 부분에 대한 전략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전해졌다. 그래서 전략적 검토는 매각 분산 등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요. 이는 해당 부분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거나 기업의 핵심 사업에 치중하기 위한 구조적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경영 전략만에 대한 불확실성들이 시장에는 좀 부정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TSMC도 마이너스 1.42% 하락 291달러. 네, 샌디스크가 어제 크게 하락하다 오늘은 크게 올랐습니다. 상승 이유를 보면 샌디스크가 S&P 500 지수에 편입된 것이 단기적으로 매수를 유발하면서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샌디스크는 최근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이 지수를 추정하는 전 세계의 대규모 패시브 펀드들의 지수 편입 비율에 맞춰 샌디스크 주식을 의무적으로 매수해야 되는데 혹시 그게 작동한 게 아닌가 그 정도의 상승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라인일리 마이너스 1.78 노보노디스크는 플러스 1%네요.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1.46 이더는 마이너스 0.54 오늘은 이제 원전과 양자컴이 많이 올랐는데 뉴스케일 파워는 플러스 15.68%나 상승을 했습니다. 바닥에서. 네, 이유를 보면 젠슨왕이 유명 팟캐스트 조 로건 익스피리언스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AI 컴퓨터 부분에 있어서 전력 부분의 문제를 언급을 했다고 보는 것 같아요. 전력 부분 언급. 그는 이 자리에서 향후 6, 7년 내에 소형 원자로가 대거 등장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SMR이 전력망의 부담을 덜고 전력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강력히 옹호를 했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SMR에 관련된 오클로와 뉴스킬 파워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 결국 젠슨랑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한 거네요. 네, 오클로도 17.43%나 상승을 했습니다. 코브이버도 상승을 했네요. 10% 넘게 87.86달러. 네, 아이온큐도 12.76% 상승을 했고 리게팅이도 14.15% 상승했는데 최근 뉴욕에서 이 양자 컴퓨터 전반에 걸쳐서 낙관적인 투자 심리와 기술적 모멘텀이 오늘 강하게 작용했다. AI의 다음 주자는 양자 컴퓨팅이지 않느냐. 리게이트에 와서 순수 양자 컴퓨팅 기업들은 종종 인공지능 다음의 대규모 성장 동력으로 여겨지고 있다. 전반적인 첨단 기술 투자 심리가 양자 컴퓨터로 쏠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격적으로도 너무 많이 급락한 거에 대한 반발 매수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가치가 바닥에 머물러서 다시 재부각되는 거죠. 좀 반등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 수급을 한번 봅시다. 네, 코스피는 어제 6,963억 매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죠. 네, 코스닥에서는 675억 매수, 선물은 3,467억 매도를 하는 모습. 코스닥만 사고 코스피하고 선물에서는 강하게 매도를 하는 모습이 어제 외국인들의 특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증시 자금 동향을 보면 예탁금은 77조, 어제 80조에서 좀 빠졌죠. 주식을 샀다는 거죠. 네, 예탁금이 빠졌던 주식을 샀던 거. 신용잔고는 26조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뭘 사야 되느냐?
어제 시장에서 면역항암제, 건설, 중소형, 로봇, 자동차 이런 종목들이 올랐죠. 에임드 바이오, 바이젠셀, 와이바이로직스, 차바이오테, 중소형 건설사 동신, 일성, 한신, 동부, KCC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죠. 네, 특히 중소형 건설사는 수요 억제 대책 효과 분일에 연내 민간 중심으로 주택 공급 대책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 그렇죠? 민간 중심 주택 공급 대책회. 수요 억제를 대책 효과가 좀 부진하면서 계속 가격이 오르니까 민간 대책으로 공급 중심으로 좀 바뀌는 것도 함께 폭탄을 쏟아낼 거다. 이런 요인들이 올랐는데 글쎄 오래가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로봇은 역시 한라캐스트, 오니골링스, Y2솔루션, 한국 PIM. 저희 이제 카페에서 어느 분이 한국 PIM에 물어봤는데 제가 잘 모르는 종목이어서 다른들 괜찮을 것 같다는데 많이 올랐네요. 자동차 HL만도, 현대모비스, 현대차, 현대이와 기아. 어제는 현대오토에버가 1등이었죠. 네. 새로운 현대자동차의 FSD 이러한 모습들 현대오토에버가 각광을 받으며 주가가 상승 상한가 근처까지 갔습니다.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미국 증시는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을 나타낸 하루였다. 그러나 일부 섹터는 무섭게 반등하는 모습도 나타났죠. 온전과 양자금 같은 것들. 시장은 다음 주 열릴 FOMC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금리 인하가 거의 80% 넘게 확정을 가다가 살짝 또 금이 간 것 같아요. 네, 오늘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게 나왔다. 특히 페드 새 의장으로 지명될 케빈 애시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에 대해서 의구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과연 능력이 있는 거냐 이런 모습들. 미국 뉴욕 주식 엔비디아 계파의 주가는 상승하고 알파벳 측은 좀 오늘 하락하는 모습. 오늘 젠슨항이 팟캐스트에 나와서 자신감을 많이 불어넣는 이야기를 하면서 엔비디아 진영들이 좀 올라갔죠. 테슬라는 어제 크게 상승하고 오늘은 좀 비실비실한데 향후에 테슬라의 로봇을 중심으로 시장이 크게 올라갈 가능성, 따라서 이것저것 로봇주를 국내 로봇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데 중국 기업들이 지금 서플라이 체인에 테슬라의 서플라이 체인, 로봇 서플라이 체인을 많이 유지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의도적으로 중국을 좀 벗어나려는 움직임들을 많이 취할 수밖에 없죠. 특히 로봇 시장은. 그 다음에는 일본과 한국 두 군데밖에 없는데 일본은 좀 비싸고 한국 기업들을 많이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한 이제 내피셜이 있는 거죠. 네. 자, 오늘은 금요일이죠. 시간적 특징으로 주가가 오르기 힘든 날이다. 또 연말 지속적인 차익 매물이 계속 나와요. 외국인 기관, 또 양도세 회피형 매도도 일부 나오고 있고, 이러한 조정의 모습이 좀 패드에서 금리를 좀 내려주고, 그 다음에 배당주에 대한 관심들이 올라오고, 내년 주식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돼야 주가가 상승 반전할 것 같은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 플러팅으로만 계속 나오죠. 실제적으로는 뭐 구체적인 것은 안 나오고 뉴스로만 나오는데 이게 빨리 구체화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역시 로봇이 선두죠. 네, 다음에 원전, 전력기기, 반도체 이런 쪽으로 보고 바이오는 개별적 특성을 보이며 다양한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어제 이제 에임드 바이오가 상장이 됐죠. 삼성병원에서 이제 스피노프 돼가지고 만든 회사인데, 이게 ADC 항체 약물을 접합하고 주로 머릿속으로 투과에 들어가는 그러한 ADC 약물을 만든 기업이고, 다음에 18일 날 또 RNA 기반의 리피어 기술을 가진 바이오 기업 알지노믹스가 상장이 되죠. 18일경에. 이러한 것들이 바이오 기업들을 지속적으로 좀 자극을 하면서 관련 기업들을 좀 끌고 올라가는 게 아닌가. 이런 면에서 로봇과 바이오가 일단 양대 산맥이다. 현대차 그룹들의 뚝심은 오늘 마저 시험 지속적인 테스트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는 정도인데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결국 미국 정부의 노후 활성화 정책의 최대 수혜주인 테슬라의 반등과 그리고 중국 서프라이 체인에서 벗어나 한국 로봇 관련 부품주들에 대한 신규 서프라이 체인 구성에 얼마나 많은 한국 기업들이 포함될지, 누가 포함될지 향후 시장의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면서 당분간 로봇주를 중심으로 좁고 깊게 투자하는 전략을 지속 추천하는 바이다. 이게 이제 제 전략의 결론이죠. 네, 여러분들께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보거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거나 관심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최근에 아주 나침판의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민을 쑥쑥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카페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주위 친구분들에게도 제 유튜브하고 카페 좀 많이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날이 춥고 어제 저녁에 이제 뭐 한국의 간선도로들이 난리가 났죠. 한강에 올라가는 다리들 거의 다 통제, 내부 순환도로 통제, 외곽도로들 전혀 제설 작업이 안 된 통제. 이런 것들이 문제를 크게 했는데 오세훈의 능력에 대해서 여전히 퀘션 마크인 거죠. 네, 저는 오세훈에 대해서 강한 비토입니다. 네, 즐거운 하루, 멋진 하루, 그리고 돈 버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말 또 다음 주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